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창업자분들께서 특히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할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절차긴 합니다만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매출이 처음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결제 시 증빙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들께서는 보통 현금 결제 후에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끊어 가십니다. 근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금 주고 싸게 받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현금 주고 무턱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고 부가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 결제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증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모르실 때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선택하고 세금 혜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본인이 오프라인을 창업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 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잖아요, 초기에. 그럴 때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쇼핑몰이나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선택을 하셔서 부가세 환급 혜택은 못 받더라도 세금 신고할 때 거의 제로인 그런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 종이들을 무조건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카드는 개인 카드와 그리고 사업용 카드를 분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는 순간 이게 개인용으로 사용됐는지 사업용으로 사용됐는지 세무사분들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면 웬만하면 분리를 하셔서 계좌도 똑같고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세금 신고를 대충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소신고를 할 수가 있고 과대신고를 할 수가 있고 깜빡하고 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명 자료를 받게 되고 그때도 무시하고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전년도부터 뭐 5년 자료, 10년째 자료 이런 거를 다 취합해서 국세청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지 못하면 그 해명 자료에 적혀 있는 금액들을 모두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일으킨 부분에 100%를 세금으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일정을 체크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6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세금 일정은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7월에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만 한번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세무사를 늦게 썼을 경우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사를 꼭 써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가세자인데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세무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 때부터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미신고하거나 조금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해명 자료를 요구하고 과소신고된 내역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또 내야 되는데 이 가산세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20만 원 아끼고자 개인 세무사를 쓰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세무사를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매출이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매출은 그냥 매출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매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금도 빼야 되고 만약에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도 빼야 됩니다. 근데 매출액을 전부 다 홀라당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세금 내실 때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고 직원 월급을 못 줬을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세금 몇 퍼센트, 직원 월급 몇 퍼센트 이렇게 다 떼어 놓으시고 남는 돈을 가져가야 그게 개인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줄이기를 잘못 배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나 영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따라했다가 정말 크게 당하실 수가 있는데 차라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고 조금 아깝더라도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웬만하면 내라는 돈 그냥 내고 절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절세를 하시고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